안녕하십니까. 신서터미널 통증의학과 서창민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팔꿈치에 대해서 약물은 어떻게 먹어도 되는지,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, 테이핑이나 다른 도움되는 건 어떤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건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네요. 나이에 의해서, 그리고 또 성별에 따라서, 그리고 또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또 결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게 더 좋을지, 치료에 어느 하나의 치료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통증이 만약에 너무 심하다든지,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석회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해져 있는 치료는 어느 정도 있지만, 그런 잘 낫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운동이 필요할 때도 있죠. 그렇지만 운동은 가만히 있을 때도 있는 통증, 밤에도 심한 통증, 그런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은 하지 말고 조금 쉬는 게 좋습니다. 통증이 어떤 사용할 때만 살짝 오는 이런 정도의 통증일 때 우리가 운동을 시도해 보실 수가 있고요. 운동을 하는데 통증이 심하게 온다 이럴 때 그거를 참고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약을 안 먹어, 저희들은 보통 약을 안 드리거든요. 진통제를 안 드리는데,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이 줄어든다는 느낌 때문에 계속 운동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, 그렇게 될 때는 진통제가 이 부분을 튼튼하게 했는 게 아니고 통증만 없앤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더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약을 안 드리고 이 운동을 권하게 되는데, 이때 통증은 아주 좋은 알람 신호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조직에 뭔가 더한 부하가 아주 세기 때문에 통증 신호를 올려보내는 거고, 이 통증 신호를 무시하고 치료를 하면 그 부하가 너무 세서 이 조직의 손상이 더 심해진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통증을 참고 운동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통증을 하실 때는 제일 기본은 움직이는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관절이 안 그래도 조금 불안정한데 오히려 더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을 그대로 중립 상태나 어느 한 정도의 고정된 상태에서 힘을 주는 등척성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등척성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근력을 키우면서도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잡고 난 뒤에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것들이 있죠. 그리고 또 팔꿈치에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, 논문 수준에서, 논문이라고 하면 보통 적어도 20-30개씩, 많으면 몇백 개씩 그 케이스를 모아서 그걸 결과로 나타낸 게 논문이죠. 이런 논문들이 수십 개, 수백 개 쌓이면 교과서에 실리고, 이런 정도로 논문이 사실 중요한데요. 그러니까 누가 카더라, 이게 좋다더라,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많지만, 이런 논문들 근거해서 나와 있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바로 테이핑을 하는 것과 밤에 잘 때 부목을 하는 것입니다. 테이핑을 하거나 밤에 잘 때 부목을 하게 되면 이 움직임을 줄이고 훨씬 이 관절을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. 테이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알러지가 있어서 좀 하기 힘든 경우도 있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 야간 부목을 권하고 있습니다. 팔꿈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는, 팔꿈치는 주로 이 움직여지는 게 손목을 움직일 때 팔꿈치에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야간 부목을 손목에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게 해주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빨리 낫는다.
낫는다는 것에 정의가 좀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통은 통증이 없으면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통증이 없는 상태가 다 나은 상태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오초본드 같은 거를 예로 들자면 오초본드 이렇게 해서 벽에 딱 붙이면 붙어있죠. 그렇죠? 붙어있지만 이 강도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물건을 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24시간 지나서 물건을 걸어야 오초본드가 제대로 붙어있다. 이런 그런 사용법이 있죠. 무슨 말이냐 하면 긁는다? 이런 거는 통증이 없어진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 강도가 세지는 것은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. 조직이 낫는다고 하는 것은 통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이 그전만큼 강도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히려 좀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. 통증을 없애는 게 낫는다는 기준이 아니고 그 전에 어떤 그 관절의 튼튼함, 관절의 강도가 그 전까지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으셔야 되고요. 이게 잘 일어나도록 하려면 그냥 단순한 주사나 충격파, 운동 이런 치료 외에도 영양제를 섭취를 해서 이 영양소가 이 관절 주변의 조직의 재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. 여기에 필요한 영양제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. 알려드리겠습니다. 비타민 C, 비타민 D, 그리고 마그네슘하고 아미노엑시드 종류인 아르기닌입니다. 여기에 합쳐서 이 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. 네,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증을 조금 줄여주는 작용이지 낫게 하는 작용이 아닙니다. 여기에 만약에 그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힘줄이 손상이 되어 있죠. 그럼 이 손상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좋은 쪽에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거기서 움직임을 덜 하도록 하는 통증 신호들도 올라가게 되고요. 그런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방향의 염증 반응을 없애고 그런 염증 반응을 없애기 때문에 통증 신호가 안 올라가게 되죠. 그러면 우리는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더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약이란 것은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. 그렇지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다.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약을 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통증이 시작됐을 때 급성기, 처음에 다쳐서 통증이 있다든지 그 염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 못 잘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약을 2-3일 정도 드시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상으로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요. 들으신 분들이 이걸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